이 단기 주도주 선정의 대가시죠. 이동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와. 예, 아이고, 오랜만에. 아니 제가 대표님하고 이두박근 함께 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봬요, 대표님. 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잘 있었습니다. 네, 얼굴 좀 살찐 안 났습니까? 아유, 더 멋있어지셨는데요? 와, 여기서 이동근 대표님 뵙니까 너무 반가워요, 저. 아, 요즘 뭐, 불었습니다. 퉁퉁 불어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좀 전까지 한경 방송 지금 하고 계셨다고 댓글이 있네요. 지금 바로 넘어오신 건가요? 예, 종목 진단하고 와, 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네. 계속 보이시는 분들, 이전에 봤던 분들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화이자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또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댓글창 많이 활용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대표님 오늘 할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일단 이 화이자 백신 90% 효과 이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다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상승 랠리를 이어갈까요? 글쎄 이제 물약 아니기를 바랄 뿐인데. 네. 물약 아니게 러시아 꼴이 나면 안 될 텐데. 네, 아니 근데 아까 아침 방금 들어다 보니까 네. 러시아도 자기네들도 90%그 효능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반가운 소식이죠.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고 정말 속이 후련한 어떤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올라가다 주춤거렸잖아요. 네. 코스닥은 빠졌고 이제 여행주라든지 이런 거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한 21% 정도 올라갔는데 우리 이제 하나투어라든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많이 빠졌어요. 오히려 이제 올라갔지만은 빠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게 이제 94명한테 시험을 임상 3상당에서 했고 네. 그 90% 정도 효능은 있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거기에서 영하 마이너스 70도 정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5일 정도 생존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풀려고 하니까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이게 좀 성격이 좀 있는 놈인 것 같아요. 성깔 있는 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온에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모더나 같은 게 마이너스 20도에서 보관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쉬운데 마이너스 70도는 거의 뭐 드라이 아이스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관해가지고 치료하는 운송도 데까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운송하고 대한항공이 간 것 같긴 한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글로 넘어가나요? 대한항공이 네. 지금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옮기려고 하면은 약 8,000대 물량의 화물기가 떴다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1월 말에 나와봐야 되겠죠. 나와봐야 되는데 이제 그 뒤에 지금 임상 3상 들어가는 게 가 있는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가 있고 지금 이번에 이제 화이자하고 바이언테크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둘 중에서 뭐 어떤 게 하나는 안 나오겠습니까? 백신이. 제발요. 예.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 쪽에서도 이제 지금 또 임상 시험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 또 대한민국 1위 바이오 셀트리온이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네. 항체 치료제 임상 1상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게 극복해야 될 거지 극복 안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경기 민감 섹터들 이런 쪽에 뭐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일단 이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넘어가는 흐름인 거죠, 대표님 지금 현재 상황이. 예, 그러니까 성장주하고 가치주 저평가 종목들, 네. 예,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었어요. 아까 이제 제가 특징주 시간에 네. 종목들을 쭉 뽑아 보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항공도 뽑았고 현대제철도 뽑았었고, 네. 그다음 현대미포조선도 뽑았고, 금융주는 제가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있는데. 물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떴지만 나머지 종목군은 이제 바닥권에서 터닝을 잡는 데 이유가 있어요. 오. 예, 그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네. 바이든 시대에 들어오면서 에솔이 한 14% 올랐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유가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유가 급등이 나온 이후에는 물론 어저께 이제 그 쉐브론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간 내용들도 있지만 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바이든 수혜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역으로 보면은. 유가 관련 유가를 지금- 올리려고 오, 바이든 네. 대통령이 얘기한 건, 바이든 후보가 얘기를 한 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친환경 탄소 제로 이런데 왜 유가가 왜 올라가? 네. 근데 왜 올라가냐면은 재정 확장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달러 약세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달러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품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상품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지금 벌써 이제 중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 소비가 살아나니까 컨테이너 모자란다. 그러니까 또 운임지수 올라간다. 지금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644까지 치솟았거든요. 요즘 와. 해운업종들이 그래서 해운업들 네 맞아 상가 치고 해운업종들이 올라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후보의 정책 기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올라가는 거 보면은 거기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폭등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흐름들이 변하게 넘어가고 된다. 있다. 오. 요 정도 뭐 주식 좀 하세요. 저 요즘 해요 대표님 좀 힘들어요. 뭐 지금 삼성전자 저- 하려고 있다. 그거 말고 저 언택트 관련주 뭐 언택트 뭘 샀다. 저 전자결제 쪽 있거든요, 여러분. 네. 이거 힘들어요. 똥손이구만 똥손. 힘듭니다, 대표님. 그래서 오늘 이 코스닥을 보면서 웃을 수가 없었어요. 아, 이게 오늘 이제 보면은 이 혹시 팬분들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임신을 에이, 모처럼 대표님 나와가지고 팬분들. 똥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더라고요. 저 똥손인 거. 그러니까 이제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오늘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음. 것들이 이제 빠져버렸잖아요. 이제 NC소프트라든지 네. 뭐 시젠이야 뭐 빠지는 거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런 종목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니 그 종목들이 물론 좋습니다. 뭐 좋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제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한유화를 갖다가 네. 이전에 바닥권에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지금 오늘 셀트리온 얘기하는데 그때 셀트리온 폭락 나왔을 때요. 나 유튜브에서 욕 엄청 먹고 제가 집에 갔습니다 그때. 오. 그 셀트리온 되게 오래된 얘기하다가. 맞아요. 그때 대한유화 얘기하면서 대한유화라는 종목이 있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대한유화 급등이 나왔잖아요. 지금 롯데케미칼 계속 추세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게 7, 8월 달. 그게 언제였어요? 8월 달에 8월 달에. 롯데케미칼이었고 와. 대한유화는 조금 지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한 3, 40 정도 전부 다 올랐거든요. 와. 이게 이것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후속달을 찾아가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재정 확장 정책을 쓰고 경기가 살아나고 하면은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재정 확장 정책 쓰고 경기가 살아나는데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 좋지만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이제 현대제철도 뭐 수소 경제니 뭐니 하면서 올라갔죠. 그다음 포스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하다 안 하니까 이제 소재주 올라가는데 소재주 왜 올라갑니까? 뭐 물건에서 팔리지도 않을 건데 걔네들이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산업재 쪽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쪽이 이제 오늘 터닝 포인트를 잡고 여기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터닝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네. 화이자하고 바이엔테크 쪽에서 나오는 만약에 이제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어떤 것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오늘 여행주 움직이죠, 항공주 움직이죠, 그다음 화장품 움직이죠, 면세점 레저 움직이죠, 다. 레저 이런 것들 다 움직이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 한 600억대 정도 됐고 지금 3분기에 마이너스 한 190억대 정도 되죠. 보면은 코로나가 나왔던 시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 3분기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거리두기 뭐 2.5단계까지 그쵸. 갔으니까. 네. 근데 왜 걔네들이 실적이 더 좋게 나온. 적자가 축소가 될까요? 네. 호캉스라든지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생존 전략을 나름대로 택한 숨쉬는 것이고 구멍을 좀 만들었네. 예.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이번에 또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불을 질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겠어요? 어떤 거 사겠어요?
그거 이때 살래요. 결정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 잘못하면은 또 똥손 됩니다. 대표님 그거 살래요. 그러니까 괜찮은 그게 생각인가요? 그게 이제 오히려 저는 제가 받을 때는 그게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 정시 경연에서 보면은 밀짚 모자를 여름에 사는 게 아니고 겨울에 사야 된다. 네. 오. 겨울에 사야 된다. 예, 그런 관점이에요. 저는 밀짚 모자를 이제 7월 말에 사니까 밀짚 모자를 필요할 때마다 사잖아요. 맞아요. 7월에 사는 거죠. 7월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필요할 때마다 사는 것 같아요. 집에 놔놓고 왔다가 나와서 외출 가다가 가서 있으면 또 비싸게 대표님 사고. 정확하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 돗자리가 한 6개 있어요. 아, 그럼 대표님 그럼 또 궁금한 게 우리바이오 같은 이런 화이자 관련주 전망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상한가도 치고 KPX 생명과학도 상한가 쳤던데 이런 종목들은 일신바이오, 우리바이오, KPX, 생명과학, 그림 뭐죠? 무슨 종목이 있던데요. 네. 제가 사실 그 종목은 잘 몰라요. 작은 종목들은. 근데 네. 이제 일신바이오 그 중에서 일신바이오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네임밸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게 혈액 일신바이오. 냉동고, 네. 그러니까 동결 건조기 이런 쪽으로 하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체 쪽에 네. 그러니까 이제 냉동고나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납품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영하 마이너스 70도까지 네. 냉동 시설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신바이오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거기에다 이제 우리바이오라든지 어떤 종목들 이렇게 쭉 보면은 내가 거기에서 어떤 임원이 화이자에서 근무하다가 왔다. 근무하다가 왔다. 그래서 상한가 갔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우리 ETI입니다. 이제 그 IT 부품 쪽 이쪽인데 매출은 한 1조 6천억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시총이 지금 2,700억 정도 되니까 굳이 그거 아니고 헬스케어 쪽에 이제 2019년도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건강보조식품 뭐 이런 쪽 14종 정도 출시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 말고 나는 이런 매출이 나오는데 내 지금 시총이 낮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돼. 이렇게 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 설명이 어느 정도 되는데, 네. 이거 지금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아마 내일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 종목들이 일신, 우리, 뭐 그다음에 맞아요. KPX 대한과학도 오늘 생명과학, 상한가 대한과학 저것도 이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이오엔테크하고 화이자 그 영양권에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나 없나 찾아보면서 들어갔던 종목이니까 약간 투기성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내일 시장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예, 내일 아침 시초가에서 차익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음봉 맞을 가능성이 있죠. 예. 조심하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기 우리 유튜브 쪽에 들어오신 분들이 네. 잘 아실 거예요. 아, 이거는 삼성전자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아시고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뭐 잘들 하실 거예요. 저만 똥손인가요? 대표님, 그러면 그동안 이 지지부진했던 5G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5G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 쪽에 세계 초인류의 5G 인프라망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네.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졌었어요. 네. 예, 떨어졌었는데, 물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파수 경매건 끝났죠. 주파수 경매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브라이저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삼성전자 납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이 우리보다 좀 높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32기가인가? 우리가 지금 3.5기가인가? 미국이 28기가. 네. 헤르츠입니다. 8기가 헤르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5기가 헤르츠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헤르츠, 기가 헤르츠를 가면서 엄청나게 이제 파장이 좀 작다라는 거예요. 예, 작다는 이게 파장이 작으면은 거기에 이제 많은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치를 수 있고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 있는데 뭐냐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이
장애물이 예를 들어서 주파수 파장이 28GHz 나오네요. 이게 이제 28GHz예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28GHz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주파수가 저 미국보다 조금 파장이 길어요. 네. 근데 미국은 거리도 넓고 그다음에 주파수 파장이 짧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그 중계기라든 이런 내용들이 필요를 하게 돼요. 근데 만약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의 5G망이 확실하게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많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브라이전 소식 이후에는 거기에서 아직까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좀 5G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옆으로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근데 횡보하지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나쁘진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다 지금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깔아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같고. 그래서 이제 5G 관련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바이든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 국내 그린 뉴딜 관련주로도 이렇게 연관해서 볼 수 있을 텐데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 중국에서 밀잖아요. 태양광하고 풍력은. 그럼 앞으로도 풍력은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한 1년 반 넘게 남았나요? 올해 2020년이잖아요. 네, 1년 좀 넘게 남았어요. 2022년도 5월 달에 네, 1년 퇴임하시죠. 반 정도 남았네요. 날짜를 잘 잡아야 됩니다. 날을 잘 잡아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대통령 취임이 1월 20일이잖아요. 그러면 현직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나 손들었어 라고 해버리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나은 거예요. 오히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 네. 1월 20일 날 취임하면 또다시 친환경 하면서 팍 뜰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타이밍을 잘 잡아서 번자 종목들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뻔한 종목들은. 타이밍을 잘 봐야겠네요. 네,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막 열기가 막 붙어가지고 왔을 때는 오히려 저는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네. 대표님,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주들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 바이든 정책이 리쇼어링 정책으로 뭐 불리한 입장에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현대차, 기아차 앞으로의 이쪽 전망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니겠죠. 물론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진출을 많이 해 있잖아요. 바이 아메리카를 펼치면서 우리가 만약에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그 전량 수출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또 무역 확장법 내지는 또 관세부터 나오죠. 만약에 탄소세 붙어가지고 나가고 하면은 그게 쫄딱 망하는 겁니다. 네.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적 거의 이제 현대차하고 지금 미국 기아차 같은 게 조지아주라든 이런 쪽에 지금 진출을 해가지고 현지에서 거의 생산하고 현지에서 판매하고 물론 이제 멕시코 쪽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북미 쪽에 소요되는 거는 북미 공장을 통해서 거의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후보가 주장하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하고 얼추 좀 맞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현대기아차를 좀 좋게 보는 거는요. 수소차는 지금 현대차 그룹이 1등입니다. 1등이고 현대차 그룹이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 수소차를 밀면서 전기차 쪽에 부진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는 물론 이제 정책적인 내용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쪽으로 바로 가는 데는 힘들어요. 고용 문제도 다 걸려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년도부터 전기차 쪽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전기차 한 9종 정도 아이오닉 브랜드로 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 실제로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주말에 시승을 제가 많이 갔거든요. 네. 오, 대표님 진짜요? 예, 시승을 많이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벤츠도 가봤고요. BMW도 가봤고, 네. 테슬라도 가봤고, 그다음에 현대차도 가봤고. 어떠셨어요? 저 댓글 좀 열어주세요. 어떠셨어요, 대표님? 어떤 거를 말씀드릴까요? 안에 인포테인먼트하고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GV80 물론 풀옵션이 한 9천 한 5, 600 한다고 그래요. 네. 그게 최고로 좋았습니다. 전체 다 비교해 물론 이제 그 안에 뭐 벤츠는 최고 브랜드가 있겠죠. 뭐 음. 마이바나 뭐 이런 것들 뭐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빼고요. 오. 비슷한 차종 가격에서 약간 뭐 수입차가 한 2, 3천만 원 정도 더 높다고 보고 그러면 같은 관점에서 뭐 GLE 450이라든지 그 다음에 BMW X6라든지 이런 모델을 동급으로 보고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장재 제일 좋고 우선 외관으로 멀쩡한 거 차 엔진 이상하고 이런 거는 뺍니다. 네. 그거 빼면은 네. GV80 제일 좋았고요. 오. 그 다음에 BMW X6. 지금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는 네, 거죠? 그 다음에 GLE 450. 이 순서예요? 네. 와, 멋있다 현대차. 아우디는 뺐습니다. 아우디는 뺐고 네. 이 현대차가 좋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를 봤는데 사실 제가 테슬라를 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네. 한 10m 앞에서 보면 이야 멋지네란데 겉으로 봤을 때 엄청 멋진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진짜요? 네. 왜요? 어느 부분이 가장? 이게 단차라든지 이런 네. 내용들이 상당히 심해요. 그 대신 이제 제가 시승을 해보니까 네. 확실히 달리는 거는 테슬라가 좋아요. 테슬라 가지고. 빡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일반 디젤이나 가솔린 차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에서 제로백을 딱 끊잖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될랑가 모르겠는데 딱 끊으면은 네. 엑셀을 딱 밟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차가 안 나가요. 안 나가면서 고무줄을 당기는 것처럼 하다가 그러다가 나가요. 토크가 올라가면은 탁 튕겨서 나가요. 네. 근데 테슬라는 밟으면 어떻게 나가죠? 딱 밟은 순간 바로 빡 치고 나가요. 오. 네,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안에 운전은 안 하지만 내장재는 행편없어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또 현대차 전기차 나오면은 소프트웨어 쪽만 보완하면은 와.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와, 그럼 대표님 현대차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하나 네. 내년 또 유망색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너무 좋죠. 여러분도 지금 잘 보고 계시면 짝짝짝 한 번만 보내주세요. 대표님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차 얘기했잖아요. 네, 너무 궁금해요. 네, 차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연관된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바이든 스웨주에서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도 좋은데 내년 또 전기차가 진짜 나온다고 그러면은 네. 뭐냐면은 전기차 인프라가 엄청 부족해요. 인프라 구축이 그러니까 인프라가 네. 뭐냐면 충전 시설이에요. 네. 지금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 올해 이제 거의 보조금이 끊기게 돼요. 이제 그 5천만 원 이상 되면 끊길 거예요. 내년도 되면은. 네. 지금 막바지예요. 제가 이거는 네. 잘 알아요. 오. 막바지예요. 내년도 되면은 이제 아이오닉도 5천만 원 밑으로 싹 맞춰가지고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차종을 지금 새롭게 바꾸려는 분들은 내연기관 갈까 전기차 갈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기차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 순식간에 전기차가 딱 몰리게 되면은 충전소가 부족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파트에 200면 맞아, 주차면수 200면에 지금 전기차 충전소 한 면씩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없는 데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기차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제화되면서 계속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아파트에 늘리고 모아가면은 충전 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그런 인프라 그 구축에 충전 관련된 인프라 관련한 종목분들을 오. 인프라 관련주들을 보셔야 돼요. 네. 오. 몇 개 이렇게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시나요? 종목요? 네. 아니 종목까지 제가 너무 기대했나요? 종목은 네. 지금 보니까 파워로직스, 네, 파워로직스. 휴맥스, 네. 휴맥스하고 파워로직스하고 뭐 관련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밀려요. 네. 근데 요게 딱 되면 2021년도 되면은
뜨는 성장 섹터를 찾아라 하면서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연말 그러면은- 정도 돼가지고 딱 네. 보고 있다가 꼬나보고 팍 들어가 버리면 되죠. 대표님, 저 갑니다. 저 갑니다. 저 똥손 탈피합니다. 맞아요. 당연하건데 생각을 못했다고 하시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음, 그 진짜 너무 앞에서 막 현란하게 막 춤추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알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서 보시면 되게 오. 투자 힌트를 제가 그렇게 드렸으니까 네. 예.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밍 잘 잡아서 가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네. 올해 10억으로 돼 있잖아요. 음, 많아요. 많이 나올 겁니다. 왜 많이 나올 거냐면은 네. 올해 여러분들이 60조 샀어요. 맞아요. 장군 할아버지 이래에 저 주식하면서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거 저는 처음 봤어요. 네. 보세요, 여러분들. 2000년 이후부터 1년 단위로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사고 팔았는지 연간 단위로 보세요. 유사 이래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억으로 해도 작년도보다 적어도 6배 이상은 물량 나온다고 봐야 돼요. 와. 그러니까 네. 그거 소화되는 거 보고 딱 연말에 딱 보고 있다 배당락 전후해서 그냥 배팅. 그럼 대표님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업종과 테마 또 기대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민감 섹터들 쪽에서 네. 지금 이제 터닝이 안 놓은 것들 보세요. 아직 그리고 안 이제 나온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수급을 누가 사는 거, 개인들 사는 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개인들은 팔 수밖에 없어요. 없고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가 사는 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테마를 못 산단 말이에요. 테마는 뭐 단타 치고 나가버려요. 그 친구들도.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닥권에서 코로나 이후에 나오는 거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세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뭐 굼떠 가지고 올라가지도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사서 모아 놓는 거예요. 예,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봐가지고 네. 치고 나오면 되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제 뭐 급등락 나오는 거는 단타로 치시고요. 그거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대표님 올해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산타랠리는 여러분들이 안 파셔야 산타랠리가 되죠. 네. 예, 팔면은 안 되죠.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잘 짚어 가셔야 돼요. 단지 이제 내년도 제가 지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궁금합니다. 제가 팁 하나만 드릴게요. 네. 내년도는 올해보다 영업이익이 GDP 성장률이 한 3% 정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률이 전체적으로 한 37% 정도 올라갈 거예요. 네. 37% 정도 올라가면은 일반적으로 수익이 좀 많이 나왔던 애가 1998년도, 그다음에 2010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가 영업이익률이 28%, 36%, 58%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업이익률이 나온 것보다 나온 거에 지수가 그 다음 연도에 몇 프로 올라갔냐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0.81배 정도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37%라 그랬잖아요. 네. 연말 지수에서 곱하기 17% 정도만 하세요. 그러면은 내년도 지수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올 겁니다. 계산이 안 되는데. 계산이 안 되죠. 연말 네. 지수를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내일 시장 얘기 좀 하고 네. 집에 가야 내일 되겠네요. 시장 얘기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변곡 얘기했잖아요. 그 변곡이 10월 14일 플러스 마이너스 1일이 조정 변곡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막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올라옵니다,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변곡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11월 11일이 내일이네요. 네, 내일이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내일부터 변곡입니다. 18일부터. 네. 뭐 좋아할 일 아닙니다.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변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일부터네요. 그렇게 뭐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은 진입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 예, 그렇다고 이제 조정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요
내용은 내일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합니다. 대표님도 내일 장중 공개 방송 해주시면 네. 내일 몇 시부터 해주시나요? 아침 8시부터 합니다. 8시부터 하는데 네. 그 만기 전략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얘기들하고 좀 자세하게 많이들 준비를 좀 많이 해놨습니다. 이제 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유튜브 오신 분들도 그렇고 많이들 오세요. 그래서 힘이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동근 대표님 장중 공개 방송 아침에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HTS를 켰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해. 살짝 보고 갈까요, 대표님? 아니 볼 것도 없어요. 그럼 아직 보내드리기 전에 네. 오늘 해주신 이야기들 간단하게 한번 요약 한번 해주시고 보내드릴게요, 대표님. 그렇게 할까요? 네. 자, 첫 번째, 네. 지금 그 버텀업으로 갈까요? 탑다운으로 갈까요? 탑다운으로 갈게요. 네. 내년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연말 지수 곱하기 17% 정도 하시면은 내년도 지수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예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이제 언택트냐, 컨택트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컨택트 쪽을 보십시오. 컨택트 쪽을 보시고, 거기에 바이든의 재정 확장 저금리 정책에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달러와 약세, 달러와 약세에서 그 다음에 가면은 상품 가격 상승,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관계 어느 정도 개선, 이런 쪽으로 가면은 상품이라든지 경기 민감 섹터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 코로나 백신 나오면은 관련한 종목분들을 보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그나마 오르지 않은 게 화학은 좀 많이 올랐어요.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 지금 하기 힘들어요. 금호수비하고 오늘 한 9% 10% 정도 빠졌거든요. 힘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나마 가는 게 그나마 남은 일 여기 있는 게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업종들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조정시에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면세점 이런 섹터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진단키트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안 되겠죠. 보시면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거고, 코스닥은 지금 흐름에서는 단기 매매만 좀 하세요. 하시고 대주주 양도세건이 해결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물량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12월 중순까지는 많이 안 올라가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쪽을 보셔야 되냐면은 바이든 수혜주 테마 보시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1년도 성장이 어디에서 나올 거냐. 어디에서 나올 거냐. 그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탄소제로 플러스, 탄소제로는 기본이에요. 그 기본에서 국내 쪽에서 어떤 걸 갈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기차 시대가 열린다. 전기차 시대가 열리니까 배터리를 봐라.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분들 없어요. 차라리 그걸 봐야 배터리 재생을 보시든지요. 안 그러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을 연말 정도 돼서 보시고, 이도 저도 종목을 도저히 못 고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연말 정도 배당락 전후로 해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닥 지수가 그래서보다 2.5배 정도 1월달 중순까지는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12월 말은 코스닥 쪽을 보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또 바이든 수혜 테마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봤고 2021년 성장 어디서 나올지 체크해보자 이런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저희 방송 참고하시고 또 대표님 내일 공개 방송에서 내일 8시에 꼭 들어오세요. 네, 내일 아침 8시부터 대표님 공개 방송에서 또 못다한 이야기 이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 또 가끔 유튜브 이렇게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나오니까 재밌네요. 나와주세요, 대표님. 저 우리 이두박근 때 그리워요. 임시연 앵커가 있어서 재밌나.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 이동근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